이번 시간에는 어, 보험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서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문서 관리를 PC에서 하다가 요즘엔 핸드폰에서 많이 관리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카톡으로 사진도 받고 가입설계서도 받고 증권 분석한 서류도 받고 뭐 신분증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진들을 저장을 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저장이 되면 개인적으로 찍어놓은 사진들과 합쳐지기 때문에 그 찾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워져서 어, 신분증이 많아지면 신분증 앨범을 만들고 고객의 모든 신분증을 그 속에다 넣어두죠.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신분증 이름을 고객 이름으로 바꿔서 파일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컴퓨터에서도 관리하실 때 신분증은 신분증대로 모아두고 고객들의 뭐 가입설계서는 가입설계서를 모아서 어떤 고객의 무슨 상품 가입설계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 종류별로 구분을 모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걸 스스로 아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객이 신분증을 찾고자 하면 결국엔 신분증 폴더에 들어가서 계속 스크롤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신분증을 종류별로, 문서별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 단위로 문서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폴더에 여러분들이 캐비넷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폴더 안에 캐비넷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저는 뭐 최재경이라는 고객의 자료를 하나 넣을 거고요. 2분에 들어가면 2분에 우리가 넣어야 될 자료를 뭐 01 신분증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신분증을 넣는 자료 하나 만들 거고요. 또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02 뭐 가입 설계서 넣는 자료를 넣는 자리를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리하면 뭐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는 증권 분석 자료를 했던 것들 모아두면 좋겠죠. 앞에 01부터 03 넘버링을 한 이유는 순서대로 보려고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지죠. 그래서 04번에는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서 4번을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뭘 해두면 좋겠습니까? 05번에 보험금 청구 자료 이런 것도 모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굉장히 편해지겠죠. 또 뭘 모아두면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진이라는 폴더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사진 폴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고객들과 상담하고 미팅 했었을 때 그들과 만난 뭐 커피숍 사진, 뭐 자녀를 데리고 왔다면 자녀를 사진 이런 것들 교류를 한 사진을 모아두는 거죠. 그런 사진들을 관리를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때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것들 고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어요. 사진 넣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관리한다면 뭘 만들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동차 07번에서 자동차 보험 자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류라고 해서 서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또 하나 뭘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08에서 전달 이렇게 해놓고 고객들한테 회사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상품이 변경된다는 뭐 전단지가 나왔을 때 아니면 내가 자체 제작한 전단지 같은 것들을 상품 안내 자료를 전달해 줬던 걸 모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뭘 만들어 두면 좋겠습니까?
공부, 선물, 발송, 사진. 이렇게 고객들한테 선물을 자주 주시는 분들이라면 보냈던 선물을 사진을 모아두는 폴더가 있으면 좋겠죠. 결국엔 캐비넷 안에 최재경이라는 사람의 폴더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넣을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는 거고요. 신분증이 생기면 신분증을 끌어다가 신분증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띄워놓은 건데 스마트폰에 가면 지금 동일한 자리가 이렇게 캐비넷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자리. 그래서 이분의 캐비넷에 들어가면 신분증에 가면 이 자료를 같이 보실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고객들의 신분증 넣는 자리, 뭐 넣는 자리, 가입서에서 넣는 자리 이런 것들을 고객 단위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직접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고객이 생겼다. 그러면 또 다른 고객이 생기면 되게 간단하죠. 실제경우에는 고객이 생겼다. 그럼 복사를 해서 넣고 새로운 고객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황수경 고객을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분의 자리에 가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아까 복사했었던 신분증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신분증이 아니니까. 결국엔 캐비넷 안에 모든 고객들이 존재를 하고 그 사람들 밑에는 다 넣는 자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내가 고객이 생길 때마다 이런 형태의 폴더들을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고객 이름만 찾으면 앞으로 모든 걸 보실 수 있게 되죠. 또 새로운 고객이 생겼다. 그러면 이름만 바꿔준다. 이런 개념으로 황수경 고객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고객이 생겼다. 고객 2 이렇게 변경해주면 내가 200명이 됐건 300명이 됐건 사람 이름만 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지금 이 동기화가 되면 캐비넷에 들어가면 모든 고객들이 다 생겨 있죠.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서 세 번째 고객이 생겼다고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캐비넷에 다시 가면 바로 생겨 있죠. 그러면 고객 1번에 신분증이 생겼다. 그러면 신분증 사진을 찾아다가 그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객 1의 신분증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에서도 고객 1의 신분증을 바로 같이 보실 수 있죠. 물론 이 신분증이나 가입설계서 이런 것들은 핸드폰에서도 바로 올릴 수가 있겠죠. 제가 핸드폰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에서 어떤 고객이 신분증을 줬다. 신분증이라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신분증을 줬다. 찍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캔을 한 것들을 누구누구 신분증이라고 바꾸지도 않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신분증이 고객 2의 신분증에 바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수동으로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저희 IMS에서는 이런 고객 관리, 문서 관리 기능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고객을 등록을 하기만 하면 캐비넷 안에 모든 고객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선물 발송 사진이라는 영역에 어떤 고객한테 4명의 고객한테 동일한 선물을 줬다. 예를 들어서 이런 누룽지 차를 모든 사람들한테 줬다. 그러면 이분한테 이렇게 복사를 해놓으면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은 숫자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죠. 선물 발송한 사람 고객 A에도 넣고 또 B에도 넣고 3에도 넣고 4에도 넣고 할 수 있는데 이게 30명, 40명이 된다고 한다면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IMS에서는 이 모든 고객들한테 똑같은 사진을 한 번에 넣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머릿속으로 해봐야 될지도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영업 방법으로 생각이 안 되지만 이 저희 프로그램을 쓰신 IMS를 쓰시는 분들은 모든 고객한테 같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선물을 더 자주 보내게 돼요. 고객들을 만나면 그분한테 보냈던 선물 사진을 전달했었던 선물 사진을 쭉 열어놓고 그동안 보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보면서 언제는 무슨 사진을 보냈고 언제는 뭘 보냈고 이것들을 마늘을 보냈고 당신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냈다는 것들을 고객한테 바로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영업 방법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은 선물로 예를 들었지만 전달 자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내가 고객이 한 200명 되는데 200명한테 우체국 어린이 종합보험에 관련된 뭐 전단지를 고객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럼 보내고 나서 그 사진을 모든 고객들의 전달 자료에 다 넣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면 고객들한테는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필요한 자료를 줬는데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캐비넷 기능은 이렇게 수동으로 관리하는 영역들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9번까지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선물 발송사니까 9번까지 캐비넷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하나가 더 생겨서 난 사업자 등록증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만 추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자 등록증에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캐비넷 관리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남다르게 쉽게 편하게 영업 관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캐비넷을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고, 뭐 서류 종류별로 이렇게 뭐 설계서만 모아둔다든가 이런 방법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그래도 그거는 또 나은 방법인데 그보다 더 안 좋은 방법은 스크랩하는 어플, 에버노트 뭐 이런 데다가 사진을 올리시는 거예요. 스캔 어플 이런 데다가 쭉 올려놓고 쓰시는 거 이유는 묻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캐비넷으로 이렇게 고객별로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해당 고객에 대해 각자 넣을 수 있는 자료를 똑같이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고객 관리 방법을 자료 관리 방법을 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요거 이제 화면 닫고 실제 IMS에서 캐비넷 관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MS에서 실제로 어떻게 캐비넷이 운영이 되는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였던 것과 다르게 화면을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IMS가 실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IMS의 시험 폴더 캐비넷이 현재 비어 있고 등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핸드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있고요. 제가 고객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정보 입력은 이렇게 어떤 고객이 생기면 고객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전화번호를 넣어주시고 처음 만난 날 알게 됐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민번호를 안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연 정보를 미리 좀 다 넣고요. 가족들 4명을 등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여기 보면 제가 뭐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무실이 강남대로에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뜨겠죠. 도면 주소까지 같이 넣어주면 정확히 검색이 되고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런 기타 정보들을 다 넣을 거고 지금 시간은 시연은 이쪽은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지금 고객 등록을 하면 요 캐비넷 영역과 요 캐비넷 영역 속에 핸드폰의 캐비넷 영역이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 구성원을 개별 등록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럼 등록이 되면 최적임 폴더가 생겼죠. 계속 생깁니다. 수용 폴더도 생기고요. 최종 폴더도 생기고 4명이 등록이 됐죠. 동시에 고객도 등록이 됐고요. 캐비넷에 또 핸드폰 캐비넷에도 당연히 등록이 돼 있죠. 되게 간단하죠. 이걸 수동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복사를 해주고 항목들을 구성을 해주고 다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고객 IMS에서는 이것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서류들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신분증을 받았다 그러면 뭐 최재경 고객한테 신분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카톡으로 받은 신분증 사진을 바로 갖다 놓으면 입력이 되겠죠. 그럼 IMS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최재경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캐비넷을 열면 이런 캐비넷 관리창이 뜹니다. 신분증 항목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영역은 핸드폰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신분증 폴더에 들어가면 사진이 신분증이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이런 캐비넷 기능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객들 자료를 분리해서 넣으면 너무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넷 관리 기능을 지금 IMS 관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최적경의 가입 설계서가 생기면 가입 설계서 PDF 파일을 열어서 뭐 문서 파일을 열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는 방법들인 거고 핸드폰에서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캐비넷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둘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동일한 사진 예를 들어서 선물을 고객한테 모든 고객한테 다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10명이 아니고 30명이랑 똑같은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면 선물 사진에 매번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넣는 방법을 한 번에 넣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IMS는 캐비넷 파일 관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물을 만약에 4명한테 같은 선물을 줬다 그러면 제가 미리 좀 바탕화면에 선물 사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선물 사진을 4명한테 동시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어디에 넣을 거냐면은 선물 사진 폴더에다가 넣을 거예요. 몇 명한테? 요 4명한테. 그래서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4명의 선물 사진 자리에 자료가 다 자동으로 들어가 보셨죠? 다음 사람도 볼까요?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죠? 이분 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보면 선물 사진이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이분 애들도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선물을 또 줬다. 그러면 다른 선물을 또 줬으면 그 사진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선물을 또 그 4명한테 이렇게 보냈다. 3명한테 보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4명한테 보냈다 그러면 4명을 드래그하고 파일 눌러주면 바로 들어오는 걸 보시게 돼요. 그렇죠? 핸드폰에서도 선물 사진에 바로 들어와 있는 걸 다 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넣었던 파일들을 한 번에 삭제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파일명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일 관리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업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선물을 줬었던 이력들을 고객들과 함께 보신다는 거는 고객한테 내가 이만큼 너한테 서비스를 했다. 고객님한테 서비스를 했다는 건 눈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사진을 한 번에 넣는 기능이 없었을 땐 그런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전달 자료라는 영역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달 자료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객들한테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상품의 변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단지로 우리가 받으면 그것들을 우리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우체국 어린이 종합보험이 새로 나왔다. 이 파일을 내가 관리하는 모든 고객들한테 다 넣을 건데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전달 자료에다 넣을 거예요. 똑같이 4명 사진 파일 넣기를 누르면 지금은 한 번에 상품 전달해준 전단 자료가 한꺼번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죠. 결국엔 이렇게 전달한 자료가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었다 한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보관하는 영업관리 방식, 고객관리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파워풀한 기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고객과 만남을 갖거나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그동안 제가 이런 우체국 어린이 보험 파일을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보셨느냐? 이 사진 파일은 고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는데 이런 보험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 되죠.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영업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캐비넷 안에는 10개의 폴더가 관리가 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 10개가 자동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프로그램 안에 캐비넷 구조라는 폴더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시트가. 거기 10개를 썼기 때문에 10개가 관리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폴더를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변액 자료를 관리를 하시는 분은 고객들마다 변액에 관련된 정보를 준 것들을 관리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변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캐비넷을 열면 아직 변액에 관련된 정보는 들어있질 않아요. 10번까지만 들어있죠. 그러나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를 해주고 캐비넷 생성 버튼을 누르면 캐비넷 생성 버튼을 누르면 10번 다음에 생기는 걸 바로 보세요. 바로 변액자료 넣는 폴더가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거기에 변액보험에 관련된 서류 이렇게 갖다 넣으셔도 되고요. 직접 다시 열어서 최재경님의 변액자료를 바로 열어서 열린 폴더에 보시죠. 변액자료 넣는 공간에다가 바로 넣으시면 최재경님의 변액자료에 가면 바로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죠. 결국 이 폴더를 만든 거는 내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넷 구조, 캐비넷 자료 일괄 입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영업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고객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책상에 서류가 하나도 없는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여러분이 운영하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뭐 사무실이 이동을 한다거나 자리가 바뀌고 나면 매번 뭐 한 박스씩 두 박스씩 옛날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만나면 언제든지 고객하고 영업에 관련된 자료들 보시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IMS를 활용하셔서 IMS에 특히 캐비넷 관리 기능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일을 자동화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이나 뭐 스크랩 어플, 스캐너 어플에다 넣어놓고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고 IMS를 안 쓰더라 하더라도 수동으로라도 폴더를 만들어 놓고 폴더에 구분해서 넣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캐비넷 관리 기능과 파일 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522-8177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시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시간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능 설명이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뭐 실제 서류, 뭐 가입서를 위해서 증권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증권 파일 같은 걸 직접 보여줬다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에서 캐비넷에 들어가서 해당 고객을 선택을 하시고 해당 고객의 증권 분석, 증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뭘 하실 수 있냐면 바로 문서 스캔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고객님이 보여주신 종이 증권이다. 그럼 바로 스캔을 뜨면 되겠죠. 스캔을 뜨면 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이에 관련된 것들도 바로 스캔을 해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갤러리에다 복사해오고 뭐 스캔 떠오고 이러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다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실물을 넣은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열어보면 당연히 증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 외에 추가로 핸드폰 스캔 기능 보여드렸고요. 물론 요즘에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는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빠졌던 설명에서 누락됐던 스캔 기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